탄핵. 자, 다음 주에 탄핵이 여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둘 중 하나죠. 기각. 두 번째 인용. 예, 기각은 간단하게 대통령직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다시 뽑는 거죠. 예,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 되면요, 가격이 더 오를 거예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더 오르고, 오 시장님이 서울시장이잖아요. 이분이 당연히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토어를 지정을 또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규제가 단기간에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대통령이 복직을 하면은 좀 이제 개편을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좀 경제 살린다고 또 돈을 뿌리고 이러겠죠? 아마? 예, 그래서 규제가 이제 예, 기각이 되고 뭐 한두 달은 있다가 뭐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제가 뭐 세게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대출 쪽에서 이제 규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용해서 이제 바뀐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지금 확률상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빠질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탄핵되고 그러니까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아, 좌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가격이 급등한다. 왜냐면 노무현 정권 때랑 문재인 정권 때 기존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기대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책이 나오고 시장이 좀 몇 달 주춤했었죠.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이게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 진보 정권이 잡으면은 가격이 오를 거다. 그리고 이 후보가 우클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공식 그 부동산 쪽에서 최근 하는 거 보면 우클릭 열심히 하시던데 이러면서 이게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정책적인 부분은 이 공급적인 부분에 비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공급이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런 지금 두 가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만약 인용이 되면은 그오 시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핵심지가 불장이 됐고 지금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토어를 묶을 거예요. 예. 예. 어디까지 묶을지는 요번엔 좀 더 많이 묶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예, 시장을 그만두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시고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이제 돼 보면은 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걸 쓰자. 이 결국은 얘네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에다가 배당 수익률에다가 시세 차익 수익률을 더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수익에다가 시세 차익을 더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주담대예요. 그러니까 뭐 얘는 주담대고 얘는 뭐 이제
예금금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담대가 이제 한 4% 수준이라고 치면은 요게 지금 임대가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한 3% 나와요. 그럼 시세가 이제 한 2% 정도가 기대가 나면은 이게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2%까지 떨어진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5%잖아요. 그럼 5%가 이제 5%일 때 4%면은 이제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게 2%로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폭만큼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이라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이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뭐 미국 10년물 인하 계획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제 블로그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국도 돈을 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결국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한국 주식은 원래 그 트레이딩 하는 거라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원래 상반기 한국 주식 좀 좋아요. 5월까지 좋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좋게 보고 있고. 저 탄핵 전국 때 이제 무슨 일이 펼쳐졌냐, 요거를 제가 블로그에 쓴 건데요.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서울 매매가격지 상승률, 서울 전세가격지 상승률인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이 당시에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데 금리가 요 정도 3%대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금리가 한 5% 넘어가야지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는 상태였고, 요때도 지금도. 그래서 2016년 11월에 규제가 나왔고, 16년 12월에 탄핵 결의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상승률이에요. 매매가격지도 전세가격지도 상승률인데요. 요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해졌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핵이 되니까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오르기 시작했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가격이 급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요런 분위기로 매매 가격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제 규제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락했고,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랬었고, 이거를 볼까? 뭐 기준금리랑 뭐 여기 뭐 서울 매매가격, 전세가격 요 흐름이나 이런 걸 갖고 온 건데, 기준금리는 요걸 보야겠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진다, 요거고요. 요거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당연히 떨어지고, 매매가격, 전세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이게 상승률이니까요. 상승률이니까 오른다. 마이너스가 안 난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